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은 무릎인대 수술 이식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식팀 구성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이동원 교수님과 전담 간호사 홍원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에서 바늘연골판 이식 클리닉장을 맡고 있는 이동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10년째 이식건 전담을 맡고 있는 홍원기 선임 간호사입니다. 교수님, 왜 다른 병원에서는 이식팀 구성이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많이 해봤자 한 50건? 100건 이상 넘는 병원이 많지는 않을 거고, 바늘연골판 이식술 같은 경우에도 1년에 5건, 10건 이상 하는 병원이 많지는 않을 건데, 아무래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에 맞춰서 이식건을 다듬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작은 규모로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런 이식건 전문 간호사를 따로 키워서 인건비를 써가면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병원 경영진에서 수익성 문제를 들 수가 있죠. 그리고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스콜업 간호사가 있는데 또 따로 별도의 이식건 전문 간호사를 배정해 줄 거냐, 이런 인력 배치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고,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무릎인대 재건술, 바늘연골판 이식술 이런 것들을 장기 이식술, 심장 이식, 간 이식 이런 수술의 중요성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성 인식 부재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건국대병원에서 전문 이식팀을 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1년에 100건, 200건, 300건 이렇게 점차 늘려가다 보니까 병원 경영진에서 이 필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식건 전문 간호사 역할도 보장을 해주고, 스크럽 간호사 이외에 별도의 영역으로 이식건 전문 간호사를 배정을 해주고, 또 저의 전담 피해 간호사도 이렇게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이식팀도 예전에 지금처럼 300건이 안 될 때는 병원에서 이식팀을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이식건 전담으로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인력이 보장되지 않아서 제가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스크럽 간호사 일을 같이 하면서 이식건을 같이 다듬는 업무를 겸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저도 힘들 뿐더러 그렇게 제가 두 가지를 겸업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도 굉장히 수술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식팀을 구성을 했는데, 이식팀의 구성을 보면 수술방에서의 수술팀도 있고, 수술방 밖에서 환자를 관리하고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환자 전담팀도 있는 것이죠. 감히 어벤져스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제가 국내 최초로 대학병원에서 바늘연골판 이식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바늘연골판 이식술은 수술실에서의 이식건 전문 간호사 역할도 중요하지만 수술실 밖에서 환자를 전담해주는 PA 역할이 크거든요. 일종의 코디네이터 역할도 병행을 하는 거죠. 바늘연골판 이식이란 것은 환자의 관절 크기에 맞는 연골판을 구해서 이것을 환자 몸 안에 이식을 해주는 것인데, 이런 이식술 대기 환자가 많거든요. 이렇게 대기하는 환자들의 명단을 잘 관리를 해서 만약 환자에 맞는 이식제가 구해졌다고 하면 환자에게 연락을 해서 수술 일정을 알려주고, 수술 전에 검사해야 되는 이런 일정도 다 관리를 해주고, 이외에 또 수술 관련 궁금증이나 이런 것도 상담을 해주고. 맞아요. 이식팀은 한두 명이 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에서 많이 보듯이 신장 이식, 간 이식처럼 많은 인원의 팀이 이루어져서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집도의 교수님, 이식건을 전담하는 저, 그리고 환자를 담당하는 환자 담당 PA 선생님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어벤져스 군단이 탄생되는 것이죠. 수술 전부터 후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환자 안전과 수술 결과 향상을 위해서는 전담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괜히 어벤져스 팀이 아니네요. 그럼 저희 전담 PA 선생님을 위해서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쪽 보시죠. 네, 이렇게 막상 카메라 앞에서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하니 굉장히 쑥스럽네요.
입원 전부터 입원하고 입원 후 수술을 하고 나서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현지 간호사에게 굉장히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현지 선생님이 있어서 우리 무릎인대 이식팀이 정말 체계적으로 완성화돼서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동원 교수님의 마음이 이현지 간호사님께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십자인대 파열이 되시는 분들은 그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의료진분들도 수술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십자인대 재건술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흔히 하는 수술이어서 굉장히 보편적인 그냥 간단한 정형외과 수술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이렇게 체계화되고 전문성을 갖춘 이식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많이 강조를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과 재재건술은 완전히 다른 수술이다. 전방 십자인대 첫 수술은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수술, 재수술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더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식건을 선택할 때에도 첫 번째 수술에서는 저는 주로 햄스트링 자가건을 사용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자가건 사용이 한 99%, 동종건 사용이 한 1% 정도거든요. 그럼 자가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허벅지 뒤쪽에 햄스트링을 뗄 수도 있고 앞쪽에 대퇴사두건을 뗄 수도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수술에서 햄스트링을 쓰는 이유는 이 대퇴사두건을 아껴두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인대 재파열이 됐을 때 재수술을 할 때에는 햄스트링보다 더 견고한 힘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은 첫 수술과는 완전히 다르고 다른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식건의 선택부터가 굉장히 다르고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십자인대 재건술, 무릎인대 재건술을 할 때는 이식건의 고정 위치, 끈끈한 장력 조절, 이식건 길이, 두께, 계산이 매우 중요한데 재수술에서는 이 계산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게 조금이라도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수술 실패로 간다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재수술의 경우에서는 기존의 터널 위치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수술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환자 무릎에 나타나는 이런 해부학적 변화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식건 선택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에 덧붙이자면 이식건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도 비슷하게 만들어지긴 하지만 재재건술의 경우에는 교수님 같이 대퇴사두건을 사용해서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대, 연조직만으로 이루어진 인대가 아니라 앞에 그 네모난 뼈가 같이 띄어져 나오는 인대를 제가 만들어서 교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조직만 만들어서 드릴 때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세밀하게 다듬어서 이런 뼈와 연조직이 연결되는 중간 부위까지 면밀한 확인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재재건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은 자가건 사진은 아니고 동종건 사진이긴 하지만 자가건도 비슷하죠. 뼈랑 힘줄이 통째로 제공이 되는데 이거 터널 두께랑 길이에 맞춰서 뼈도 다듬어야 되고 뼈랑 힘줄 이어지는 부분도 굉장히 섬세하게 다듬어야 되고 힘줄도 같이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두께랑 길이가 적절하게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수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환자분들도 수술 고려하실 때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반올 연골판 이식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수술도 어려운 수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반올 연골판 이식술은 보통 사체에서 기증받은 연골판 덩어리 자체를 이식을 해주는데 이식제가 나올 때 이 완전히 완성된 이식제를 그대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이 뼈랑 연골판이랑 같이 붙어 있는데
이 뼈를 환자 몸에 들어갈 수 있게 정교하게 다듬는데 이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 1, 2mm의 싸움입니다. 1mm만 두껍거나 얇게 만들어져도 환자 이 뼈 구멍에 제대로 삽입이 안 되거나 헐거워지니까 수술 결과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무릎인대 재건술보다 더더욱 이식권 전문 간호사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반월 연골판 이식은 더더욱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다듬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첫 번째 보이는 화면이 해동시킨 뼈와 반원사 연골판이 붙어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뼈를 다듬고 2차적으로 반원사 연골판을 다듬어서 실로 봉합을 해서 저 마지막 오른쪽 사진과 같은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서 교수님께 전달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반원사 연골 이식 수술은 전방십자인대 이식 수술만큼 흔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도 많이 볼 수 없으며 더욱더 특별히 이식건을 전문으로 다듬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수술입니다. 예를 들면 반원사 연골판은 방향과 인체 해부를 익숙히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만 하는 이식제입니다. 한 예로 반원사 연골판 방향을 잘못 만들어서 그 이식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이식제가 올 때까지 서너 시간을 기다려서 수술했던 아주 불행한 경우도 타 병원에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반원사 연골 이식은 다른 수술도 그렇겠지만 더 전문적인 이식권 전담 의료인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네요. 전문가들의 손길이 이렇게 중요한 수술이라는 걸 저도 지금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전국 최초로 반월 연골판 이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클리닉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반월 연골판 이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환자분들 나이대가 주로 20대에서 40대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반월 연골판 이식술이 흔한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반월 연골판 이식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수술인데 이러한 전문 이식팀을 갖춘 병원이 흔하지가 않고, 그래서 그 역할은 결국 제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식팀을 갖춘 저희 팀이 대학병원 최초로 반월 연골판 이식 클리닉을 운영하게 된 곳입니다. 그만큼 섬세하고 팀워크가 중요한데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클리닉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환자분들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무리 멘트로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하자면 교수님이 익히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지만 전방십자인대 재건, 반원사 연골 이식 수술은 이식 수술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신장 이식이나 간 이식만큼이나 중요한 수술입니다. 그만큼 전문성이 요구되고 팀워크가 중요한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 병원에서만 선두주자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이식팀이 여러 전국적으로 많은 병원에서 운영돼서 결국으로는 환자분의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공익적으로 좀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건국대병원은 이식팀을 중심으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반월 연골판 이식술을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도 수술 평가에도 무릎인대 재건술과 반월 연골판 이식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상급 종합병원에서의 중증도 평가에서 정형외과 수술에 대해서 세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무릎인대 재건술에 대한 중요성이 잘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릎인대 재건술, 반월 연골판 이식술은 이런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이식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수술입니다. 이런 이식팀을 운영하는 병원은 아무래도 상급 종합병원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릎인대 재건술, 반월 연골판 이식술을 장기 이식, 심장 이식, 간 이식의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사회적으로도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릎 건강 꼭 지키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